안녕하세요. 저는 조라고 해요. 음, 한국에서 미국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결혼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온 이민자 중 한 명입니다. 어, 일단은 제가 결혼 비자를 셀프로 해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었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CR1이 뭔지, IR1이 뭔지 이 비자의 카테고리를 설명드리고 결혼 비자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된다는 점, 혼인신고하고 청원서 접수하고 재정 보증하고 이 모든 걸 통과한 다음에 인터뷰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다면 오늘 알려드릴 부분은 각 프로세스별 타임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혼 비자의 총 프로세스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타임라인을 보면 보통 1년에서 1년 반을 생각하고요. 첫 번째 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을 받기까지가 약 1년이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청원서를 일단 접수를 하면 노아 1이라는 Notice of Action 1이라는 청원서 접수 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너네가 낸 청원서 잘 받았어? 라는 알림이고요. 보통은 온라인에서 이민국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고요. 한 일주일 정도면 이 접수 알림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에게 서류를 보내고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이걸 우편으로만 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편으로 이민국에 보내면 이민국에서는 이 우편물을 일일이 스캔을 해서 다시 온라인 데이터화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원 청원서 접수 알림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직접 온라인 접수를 하는 것과 변호사를 고용해서 우편 중간 검토 과정, 우편으로 보내서 다시 이민국에서 받아서 온라인 데이터화 하기까지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요거는 보통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는 경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청원서를 접수해서 알림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 기다림, 약 1년여간의 무한 기다림 후에 청원서가 승인됐다는 알림이 바로 노아2라고 해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나의 청원서를 관할하는 이민국 센터가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요. 랜덤으로 배정되는데 해당 관할 센터에서 업무량이 너무 많으면 이제 랜덤으로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곳으로 보내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쪽에서 처리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일이 더 빨리 진행되진 않고요. 각 센터마다 처리해야 되는 업무량이나 그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가용 인력이 다른데 보통은 캘리포니아 주 쪽에 있는 관할 센터가 좀 빠른 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 나머지는 거의 1년 정도는 넉넉하게 잡아야 승인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케이스가 어느 센터에 가 있는지 정도는 그 스테이터스 체크가 다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자세히 어떤 식으로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는 따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원서가 승인이 되고 다음은 NVC라는 국립비자센터로 케이스가 이관이 돼요. 그래서 이 비자를 청원하기 위한 가장 기본 베이스, 결혼이 기반으로 한 이 결혼이 진정한 결혼인가를 심사하는 곳이 이민국이었다면 다음은 이 커플들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 정부의 어떤 복지 혜택 없이 공적 부조를 받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커플인가를 그 재정 보증을 심사하는 곳, 그다음에 신분 보증이 되는지를 심사하는 곳이 국립비자센터예요. 그래서 첫 단계는 이민국에서 심사를 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재정과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체크는 이제 국립비자센터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민국에서 청원서를 보내고 나서 국립비자센터로 케이스를 이관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통보 이메일이 와요. 그래서 국립비자센터에다가 계정을 만들어라. 계정을 만들고 어떤 서류들을 너의 어카운트에 업로드를 해라. 하는 단계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DS260이라는 비자 수혜자의 지난 그 과거와 지금 현재의 신변을 탈탈탈탈 털어서 넣는 양식이 있어요. 뭐 이제 지난 과거 5년간의 주소라던가 아니면은 직장, 학력,
그다음 범죄 경력이 있는지 등등을 적는 건데 이거를 온라인에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 재정 보증과 관련된 서류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더 온라인화 되면서 해당 어카운트에 들어가면 어떤 서류를 어느 탭에 올려야 하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따라 하시면 되고, 이렇게 올린 서류들을 심사해서, MBC 직원이 심사해서 이제 승인을 해줄 때 주는 용어가 DQ, Document Qualified라고 하는데, 이제 서류들이 사실은 이 MVC에서 이 서류를 정확하게 심사를 하고 비자를 주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영사를 만나기 전에 그에 앞서서 필요한 구비 서류들이 제대로 다 됐는지를 MVC에서 이를테면 1차로 한번 정비를 해주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단계가 우습게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거의 뭐 3개월까지도 걸렸었는데, 현재는 원래 정상 속도로 돌아와서 2주에서 3주 정도면 서류를 심사하고 어느 정도 구비가 됐다 하면 Document Qualified라는 DQ를 줘요. 여기서 혹시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인데 좀 부족하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서류가 부족하니까 요거를 보충해서 올려라라고 또 MVC 단계에서 RFA를 주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서류를 통과해서 DQ를 받으면 어, DQ를 받은 시점에서 다시 이 케이스는 그 비자 수혜자가 있는 곳, 한국으로 치면 주한 미 대사관으로 케이스가 넘어가게 돼요. 이때 이 주한 미 대사관에도 사실은 결혼 이민 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비자의 인터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업무량이라는 게 쌓여 있을 거란 말이죠. 보통 이런 게 이제 여름 방학, 그다음에 새학기 앞두고 이런 때 많이 몰리는 편인데,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인터뷰일을 언제 인터뷰를 와라라고 처음부터 예약을 한 날짜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 인터뷰 통보일이 DQ를 받고, 아, 나는 이제 대사관 인터뷰 날짜만 받으면 돼. 라고 기다리면서 그 통보를 받을 때까지가 한 달이 걸려요. 그래서 DQ를 받고 약 한 달 정도 있으면 대사관 인터뷰 요때 오면 돼라고 통보 이메일이 오고요. 그 통보 이메일에서 인터뷰 날짜는 보통 한 달 뒤. 가령 내가 MVC의 DQ를 5월에 받았다. 그러면 5월 말경에는 인터뷰 날짜를 알려주는 이메일이 오는데, 5월 말경에 받은 이 인터뷰 날짜 이메일에는 보통 뭐 6월 말경으로 인터뷰일이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지, 이게 항상 이렇진 않아요. 뭐 그때그때 계절마다 비자 업무량이 더 늘어나는 때도 당연히 있을 테고, 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주한 미 대사관 사정에 의해서, 혹은 MVC에서의 어떤 업무 처리나, 사실 여기서도 또 여전히 테크니컬 이슈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변수 상황들도 사실은 있어요. 생각보다 많고. 그러니까 이 비자 과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변수들에 따른 어,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그 다음 가장 마지막이 인터뷰예요. 그래서 인터뷰 날짜를 통보를 받고, 이제 그 사이에 인터뷰를 받기 보통 열흘쯤 전에 지정된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하고 인터뷰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고, 사실 인터뷰 내용은 별로 뭐 그렇게 특이할 만한 건 없어요. 그냥 남편 아니면 배우자, 아내랑 어떻게 만났냐, 이 미국인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정도, 혼인신고일이 언제냐,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요 세 가지가 가장 주요하게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고요. 어, 보통은 배우자와 함께 가는데 같이 가지 않고 비자 수혜자만 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혹시 영어가 부족해서 나 자신이 없다, 걱정된다 하시는 분은 통역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음, 그래서 그냥 너희 둘이 결혼했으니까 이민 비자 신청한 거고, 그래, 그럼 내가 요 정도 질문하고 비자 줄게. 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실제로 무슨 뭐 취업 인터뷰 같은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니까 너무 긴장을 하거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 단계에 오기까지 무수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충분히 준비는 돼 있는 상태예요. 긴장감만 낮추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하고, 아, 네, 비자 승인됐습니다.
그 지난 1년 6개월 동안 기다린 게 무색하게 사실 인터뷰는 5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고서는 승인 받았습니다 하고 여권을 내고 나오면 그 여권에 CR1이나 IR1 비자가 붙어서 짧게는 3일, 조금 느리게는 몇 주 안에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이게 몇 주 안이라고까지 한 거는 가끔 이제 뭐 여권상에서 어떤 여권 체크의 문제라던가 뭐 그 행정적인 부분에서 체크할 부분들이 중간에 떠버리면 굉장히 별거 아닌 확인 사항인데도 몇 주씩 늦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비자를 내 손에 쥐기 전까지는 집을 판다거나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비행기 티켓을 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사실 비자 단계에서 안내를 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이 승인됐다라는 말을 듣고 와서 기다리는 그 며칠이든 몇 주든 생각보다 굉장히 긴장이 돼요. 혹시나 만에 하나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걱정도 있고, 저도 걱정과 불안을 늘 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심지어 뭐 항공권까지 예약을 해놓은 상태면 더더욱 나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뤄본 얘기들은 이런 전체 결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단계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내가 이 외국인 배우자, 미국인 배우자 결혼을 하고 뭐 결혼식 준비도 하고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넘어가기까지의 어떤 계획을 좀 더 알차게 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첫 번째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각 단계별로 사실 정보는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에 뒤져봐도 많고요. 다만 이제 나의 단계에 맞춰서 거기에 특화된 딱 그 부분만을 봐야지 내가 혼란스럽지 않고 그 단계에 해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할 수가 있어요. 그 단계만 보면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게 기간도 길고 해야 하는 것들이 뭐 중간중간 단계도 많고 전혀 예전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이 막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걸 걱정하지 마시고 내 거, 지금 이 순간 나의 단계, 그것만 하나씩 보시면 돼요. 그것만 하나씩 봐도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까지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 차근차근 알아가면 차근차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또 다음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